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이트의 아주 재미있고 독창적인 사상이 담겨있는 그의 1905년 작품입니다.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자, 바로 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아에게 무슨 성적 본능이 있는가? 그리고 유아는 이성을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적 활동이 일어나는가?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유아기에도 이미 성적 본능이 존재하고 그들 나름의 성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설명했던, 그래서 유아기의 성적 활동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프로이트 사상의 전매 특허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그러한 유아기의 성적 활동을 리비도의 5가지 발전 단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강기라든가 항문기, 그리고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자, 이렇게 나누어서 성적 활동을 설명하는 프로이트의 이론. 자, 그것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입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기억도 나지 않고 또 이미 다 지나가 버렸던 그 유아기의 성욕을 이제 와서 다시 탐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들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이미 유년기부터 성적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성인이 겪는 신경증의 대부분은 바로 그 어린 시절의 성적 활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의 성욕을 잘 관리하는 것은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린 시절의 성욕을 떠올려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경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적절한 대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 시절의 성욕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신경증의 예방과 치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경증의 예방과 치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유년기의 성욕을 탐구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신경증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신경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년기의 성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유아기의 성적 활동이란 한마디로 6세 이전의 구강기와 항문기, 그리고 남근기, 바로 이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아에게도 성욕이 있다고 하면 매우 역겨워합니다. 자, 그런 역겨움은 도덕의 결과로서 성욕이란 부정한 것이라는 그런 편견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욕, 즉 리비도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드라이브, 즉 생명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비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 부착되어 있는 한마디로 삶의 엔진, 즉 드라이브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삶의 에너지들, 자, 사실 그것은 이러한 성적 충동, 즉 리비도를 문명에 유리하게끔 바꾸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적 욕구가 매우 약한 사람들은 삶의 에너지조차도 약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삶의 업적들을 남길 수 없다는 것, 위대한 문명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설명입니다. 이 문명 세계 안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리비도를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성욕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비록 유아는 성인들처럼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성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부조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가 어떻게 성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적 쾌락을 누렸는지를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그 이유를 잠복기에서 찾습니다. 자, 여러분, 잠복기는 6세에서 11세 사이의 과정입니다. 자, 이때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비로소 정신의 힘이 생겨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회화 교육은 성생활은 부덕하다는 교육, 그리고 그 에너지를 미학적이고 도덕적 이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성적 쾌락을 강제적으로 망각하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기억 상실의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었다고 프로이트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선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작품에서 다루었던, 즉 성본능을 문명에 유익한 것으로 전용하는 주블리 마치온, 즉 승화라거나 주블리 미어룽, 즉 승화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잠복기를 거치면서 어린아이는 이제 비로소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고 쾌락적인 존재로부터 문화적 존재로 이행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설명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유아기의 성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그것을 전생식기적 단계 혹은 전생식기적 구성체라고 이름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생식기 이전의 단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는 이러한 전생식기적 구성체를 크게 구강 단계, 디 오랄레 파세, 그리고 항문 단계, 디 아날레 파세, 자, 그리고 남근 단계, 디 팔리셰 파세. 자, 이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그냥 구강기다, 항문기다, 남근기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중 첫 번째는 구강 단계입니다. 디 오랄레 파세. 태어나서 18세까지의 단계는 바로 이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기가 갖는 최초의 성적 표출이라는 것은 루첸, 즉 빨기입니다. 이 단계의 어린아이의 리비도는 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젖가슴을 빨고 자신의 피부를 빨고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이나 공갈젖꼭지나 장난감 등을 빨면서 부드러운 편안함과 즐거움, 즉 자기만의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는 빠른 활동 속에서 입술이나 입은 대상과 부드럽게 접촉하면서 오르가즘과 유사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배불리 먹고 볼이 상기된 채로 잠들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를 한번 떠올려보라. 그가 볼이 상기된 이유는 거기서 오는 쾌감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빨기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쾌락을 느끼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아기의 빨기는 일종의 입을 통한 수음, 즉 자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스투어바치온, 영어로는 마스터베이션입니다. 이 시기의 빨기는 타인의 신체를 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빠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이것을 자기성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우토 에로티스무스. 자, 물론 최초의 아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빨지만 그때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마치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처럼 따로 분리되지 않은 밀착된 관계이기 때문에 아이는 어머니를 분리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로부터 분리될 때, 그리고 아이도 이제 어머니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아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으로부터 이제 자신의 신체로 빨기의 대상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확실한 외부 대상보다 확실한 자기 신체가 언제든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체라는 것은 어머니의 젖가슴보다 쾌락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지는 것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면 타인의 피부라든가 입술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대상교체는 남녀 간의 생식이라는 그 문화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더 나은 쾌락을 위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구강기의 쾌락이 억압되면, 한마디로 구강기의 쾌락이 충분히 누려지지 못하면 그런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식사장애라든가 히스테리성 목구멍 덩어리 느낌이라든가 목조임이라든가 히스테리성 구토증과 같은 그런 신경증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입에는 첫 번째 섭취라는 먹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간단히 섭취 기능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두 번째는 빨기라는 성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쾌락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빨기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면 처음에는 빨기라는 성적 기능만 마비되다가 나중에는 섭취로 하는 먹기 기능까지, 한마디로 입의 기능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신경증이 일어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항문 단계입니다. 디 아날레 파세. 18개월에서 3세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단계의 어린아이에게서 리비도는 항문에 집중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문 부위도 신체 기능 두 개가 겹친다는 점에서 입술 부위와 비슷합니다. 자, 입술에는 섭취 기능과 쾌락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항문에는 배설 기능과 쾌락 기능이 함께 있습니다. 자, 항문은 입술처럼 대상을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배설물을 꾹 참았다가 그 압력이 항문에 충분한 압력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배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압력이 자신의 쾌락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쾌락을 누리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유모가 아무리 변기에 앉혀도 배변을 완강히 거부한다.
그는 배변에서 오는 쾌락을 그렇게 대충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 배설이라는 것은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자, 그 소중한 기회를 그 아이는 그저 가볍게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성애적 자극을 추구하는 아이는 그렇게 배변을 참았다가 하거나 아니면 의자를 뒤로 밀어서 그 압력으로 학문을 자극하는 등의 그런 성적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어린아이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배변 훈련을 시키면 그 어린아이는 대소변은 더러운 것이라는 그런 반동을 형성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지나치게 깔끔하거나 지나치게 규율을 준수하는 그런 완벽주의라든가 결벽증 증세를 보이게 되고, 반대로 배변 훈련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그런 지저분한 성격으로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남근 단계입니다. 이 팔리쉐 파세. 자, 성기도 학문과 마찬가지로 배설 기능과 쾌락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문 단계에서 대변을 볼 때 어린아이가 성적 쾌락을 느꼈다면, 이 남근 단계에서는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성기를 통해 흘러나올 때, 그때 어린아이는 성적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때 어른이 자신의 성기를 씻겨주거나 아니면 만져줄 때 그는 부드러운 간지러움으로 성적 쾌락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단계에 있는 꼬마 아이들이 자신의 성기를 자주 만진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유아의 성기수음, 즉 오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성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특히 남자아이는 페니스의 호기심이 많고, 여자도 페니스가 있는지, 책상은 왜 페니스가 없는지, 또 말이나 토끼의 페니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이는 어디서 태어나는지와 같은 성적인 호기심과 질문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이지요. 자, 이러던 아이가 이제 6세나 8세가 되면 그런 유아기의 성생활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자, 이 시기를 프로이트는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즉 6세에서 11세까지 아동의 성생활이 이렇게 억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로이트는 그 이유, 즉 잠복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이유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문화적 이유. 그것은 성본능을 문화적으로 승화시키는 바로 학교 교육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회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만일 성충동이 계속해서 발달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 문명은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회화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육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이제 학습과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그 성적 에너지를 전유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본능의 에너지를 노동이나 학습으로 전환시킵니다. 성충동이 쾌락으로 모두 소진되어 버리면 인간은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회의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성적 욕구, 그것을 노동의 욕구라든가 학습의 욕구로 전환시키는 것, 한마디로 이 단계의 교육은 바로 승화 교육입니다. 자, 이런 교육 때문에 성본능이 억압되고 잠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이트가 개발한 아주 재미있는 이유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심리적 이유가 잠복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의 세계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최초로 성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아주 좁은 영역이죠. 아들은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와 성적 경쟁을 벌이고, 딸은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와 성적 경쟁을 벌인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설명입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또 아버지를 질투하고 증오하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감정을, 그런 본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쟁취하고 싶은 이런 본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아이의 이러한 성적 경쟁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아이는 자신이 아버지를 질투하듯이 아버지도 자신을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바로 그 거세 공포를 느낍니다. 아이는 자신의 경쟁 상대, 즉 두려움과 부러움이라는 이러한 이중적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세 공포로 인해서 아이는 아버지와의 경쟁을 포기하고 자신이 선망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자라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잠복기에 일어나는 어린아이의 심리 상태를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남자아이는 이러한 거세 공포, 즉 카스트라치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어머니에 대한 성적 충동을 비로소 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를 포기하면 아이의 세계, 즉 가정에는 더 이상 성적 대상이 없기 때문에 성적인 활동 자체가 저절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유아기의 성적 활동은 모두 끝나버립니다. 자, 최초의 어린아이가 가졌던 구강기, 그 다음 단계의 학문기, 그리고 성기기를 거쳐서 이제 잠복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즉 11세부터는 사춘기 이후의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에는 유아기가 누렸던 그런 자기 성애적인 특성으로부터 이제 이성을 향하는 본격적인 대상성애, 즉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을 추구하는 본격적인 성적 활동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5번째 단계로서 생식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 바로 그 5번째 단계, 즉 생식기를 다룰 것입니다. 과연 생식기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단계의 성적 본능이 억압되었을 때 어떤 일탈과 신경증이 생겨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본격적인 논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4단계의 특징과 그리고 잠복기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자,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